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언제인가요? 그렇게 울었던 사연이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18살 된 저의 반려고양이 태호를 보내고 사람의 속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글자가 너무 오랜만에 제 삶에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슬프고도 특별한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소중한 존재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 글을 써내려간 한 아버지의 애도일기입니다. 조병준 작가님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는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치유일기입니다. 2017년 이 책의 수신자인 아들 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를 잃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화해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부 보리 오다, 2부 보리 보내다, 3부 다만 그러하다. 이게 애도일기라서 슬픈 글만 있을 것 같지만 보리가 살다 간 4년 5개월을 이야기할 때 글 속에 살아있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은 독자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별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며 각자의 시간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슬픔은 너무나 개별적인 것이지만 슬픔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겪는 보편의 여정과 비탄이 있게 마련이죠. 책을 읽으며 그때의 나를 꺼내어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성장이에요. 아이를 잃고 일상이 무너져버린 아버지는 아이를 묻은 다음에도 긴 장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구될 수 없는 구멍을 가지고도 계속 글을 쓰며 나아가죠. 그리고 이 글쓰기는 다시 하나하나 마음의 단단한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보여 위축되어 있었던 유년 시절의 자신,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무력감과 후회 속에 무너져 있는 자신을 마주하며 미약하게나마 화해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리의 아버지는 형제와 부모에게도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1장은 보리가 태어난 후 어린이집 선생님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담았어요. 이 편지들은 아버지와 선생님의 마음과 사랑스러운 보리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글 속에서 살아난 보리의 사랑스러움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선물 같은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간을 아버지가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이건 읽어드릴게요. 미리 준비한 편지를 보리에게 읽어주었다. 세상에 나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엄마, 아빠 목소리여야 한다는 선생님의 출산 전통이었다. 우리를 선택하고 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고, 사랑한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썼다.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부른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른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없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저희 태호는 6월 18일 새벽 3시 9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태호를 보내고 나서 사별한 사람의 시간은 현실의 시차와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많이 체감했어요. 지난주에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 내 옆에서 얘가 숨쉬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죽은 시간을 기점으로 시간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시간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떠나가니가 없는 현실이 문득문득 거짓말처럼 낯설게 느껴지며
그때마다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죠. 아무래도 제가 반려동물을 잃은 것과 자식을 잃은 것도 무게의 차이가 너무 크지만 보리의 아빠가 보낸 시간이 더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너도 힘들겠지만 가족과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했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건 알겠지만 일본 전국시대 책을 보면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 이런 말을 한 사람까지 있었다. 그 사람은 좀 때려주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충분히 아파하고 애도하고 슬픔을, 눈물을 참지 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슬픔을 덜어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조금씩 가라앉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마음을 다독이며 이겨내야 할 뿐인 것 같아요. 태호를 보낼 준비를 하며 저는 매일 글쓰기에 집착했습니다. 태호와 관련한 일들을 하나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기록으로 붙잡아 두었어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할 말이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보리 아빠도 글을 쓰며 보리를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보리 아빠의 기억이 어떻게 열리는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일기를 써서 모아두기 시작한 건 경운기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보리가 엄마 뱃속에 오기 전부터다. 모든 일기와 보리의 흔적을 찾아내야 했다. 일기를 한자 한자 읽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는 몸부림이었으나 이제는 아무 의미도 아니게 되었다. 보리에 관한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꿈나무 어린이집과 선생님 댁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오렌지 어린이집의 홍 선생님, 현 선생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내가 보리의 아빠였다는 걸, 최선을 다해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애썼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내가 가진 상처와 고통, 가난과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자기 혐오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내 가족을, 보리를 사랑했던 것이다. 단지 그때는 내 안에도 아이가 있으며 그 아이도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도 알았다면 보리는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지만 이내 지운다. 글 속에서 보리는 매일 살아났고 아버지는 그렇게 8년째 긴 장례를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깊은 상처들을 돌아보며 치유해 갑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며 글쓰기가 가진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고 후 경향이 없는 중에 사고를 낸 사람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친 것을 몰랐다고 하죠. 하지만 보리 아버지는 어느 날 고양이를 사고로 치게 되며 문득 깨닫습니다. 작은 새나 고양이를 쳐도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감지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치고 모를 수가 있지?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이 작성한 사망경위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학교 측에서도 말을 바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고 예방책조차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보리 아버지가 원한 건 전국의 학교에서 이 일을 알아서 학교에 예방대책이 세워지고 다시는 누군가가 이런 일을 더 이상 겪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학교의 보고를 받아 경북교육청에서 작성한 사고보고서에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집에 갔다가 사고 장소로 데리고 온 뒤에 사고가 났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학교 안전법에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리가 행사계획상 참가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와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주의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던 거죠. 잘못된 사고보고서를 수정해달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 책임을 물어달라는 부모의 요구는 계속 묵살됩니다. 실제로는 사고 장소까지 보리를 태우고 간 건 아버지가 아닌 교사였고요. 사고 당일 보리의 참가를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교장은 여기에 서명을 하죠.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게 싫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식을 잃은 상처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건 사고 보고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 기관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진실된 사과를 하는 거였잖아요. 저 역시 이 일이 제대로 바로잡아지길 응원하면서 마음으로 보리 아버님과 연대하겠습니다. 계속 힘내시길 바래요. 나에게는 글쓰기밖에 없었다.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잘 해왔다. 사랑하는 보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를 잘 보낸다는 건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얼음이 죽어 물로 되듯이 작은 솔잎 하나가 떨어져 흙이 되고 결국은 뿌리가 되듯이 그것은 기다림을 먹고 자란다. 7년이 넘어서야 뼈가 시리게 알게 된 것은 보리를 되살려내는 일이란 결국은 나를 되살려내는 일이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껴안아주고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간단하고도 어려운 것이 시작이었고 전부였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존재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처럼 누군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간다는 것 또한 그렇다. 그러나 존재 자체는 가거나 오지 않는다. 보리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과 중요한 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이다. 보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나 보리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자격을 잃었다. 허나 그로 인해 참된 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이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에서 나에게는 글쓰기밖에 없었다.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이 문장을 공감하고 있어요. 저 역시 지금 글쓰기를 통해서 이 슬픈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콘텐츠 기획자라 늘 결과에 책임지는 글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하면서도 늘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에 지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호를 잃으면서 저의 글쓰기의 유일한 수신자는 태호가 되었어요. 늘 글을 쓸 때 단 한 사람에게 닿는 것처럼 글을 쓰라고 제 수업에서도 가르쳤고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왔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저의 수신자가 되었을 때 글쓰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는 겁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치유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 긴 슬픔의 구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세요. 글을 쓰는 건 그 대상을 기억하고 말을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건강하게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리 아버지는 글을 쓰며 자신과 화해하고 보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숙제가 있었어요. 부족한 대로, 잘못한 대로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할 일을 하는 것. 아버지의 할 일은 남은 가족들과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대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잘못 기록된 사고 경위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승소해내는 것, 그리고 보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리 아버지는 누군가를 잘 보내준다는 건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글쓰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이 큰 상실을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등에 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애도일기,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였습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